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보내고 아마 첫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이제 가족들과 너무 즐겁게 지냈는데 하루가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네, 요즘 하늘이 너무 이뻐서 하늘 보는 맛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 네, 하늘이 높아서 이 좋은 계절에 저희가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던 게스트분을 모셨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브로드컬리의 조태계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너무 영광이에요, 편집장님. 맞아요.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기쁘고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브로드컬리라는 잡지 만들고 있는 브로드컬리 편집부의 조퇴계라고 하고요. 저는 발행이랑 편집 업무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컬리는 2016년도부터 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3년 이하 시리즈라고 네. 그게 먼저 나왔어요. 공간을 베이스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인터뷰해서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빵집이라던가 서점, 카페 아니면 제주도 이주하셔가지고 민박이나 이런 식당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했었고 최근에는 조직 생활 하시다가 퇴사하셔가지고 본인 공간 운영하시게 된 분들 찾아서 인터뷰한 책 나오고 가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7년 정도 되어 가고요. 그리고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라고 이제 3년 이하 시리즈는 3년 이하의 공간 운영하는 시작하는 단계의 분들을 인터뷰한다면은 라이프타임 워크라는 시리즈를 또 저희가 새롭게 시작했고 이 경우는 이제 같은 일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 직업을 계속 이어오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개인의 어떤 노력들을 담으려고 하는 시리즈로 한 2년 전부터 두 가지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아, 네.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듣는 내내 황홀하네요. 하는 일이 많이 없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년 이하 시리즈는 이제 아예 중단하고 새로운 걸 하시는 건 아닌 거죠?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새 책이 나온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의 가게들 이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네. 책인데 이게 벌써 나온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멈춘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책 준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항상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형편이 괜찮아져서 이번에는 좀 전국으로 취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네. 이번에 하게 됐는데 역시 이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네, 돈도 더 많이 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취재를 위한 밑작업들 계속 나가고 있고 되도록이면 올해 안으로 네,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안으로 목표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살짝 내년 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큰 팬이라서 그러면 바로 저희 주제 이야기 한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만인의 직업 탐구 생활 브로드컬리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잡지를 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직업이 갖는 의미나 혹은 일을 하는 공간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한 잡지가 아무래도 브로드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런 주제를 뽑게 됐는데 혹시 동의해 주시나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브로드컬리는 2016년도부터 꾸준히 잡지를 출판하고 있죠. 발행과 편집을 도맡으신 조태계 편집자님뿐만 아니라 디자인, 사진, 취재 담당이 따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브로드컬리를 꾸리게 된 계기와 팀원들과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일단 팀원들은 제가 출판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제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 안에서 식당 업무, 디자인, 사진 그리고 에디팅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한테 가서
빌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영업 비밀을. 네. 친한 분들이랑 모여서 한 건 아니고 예를 음. 들면 그 사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 하던 때거든요. 많은 네. 분들이 네, 페이스북 네. 하던 때여가지고 2014년, 5년 이때 제가 그 팔로우 하고 있던 네. 좋아요 누르고 있던 사진 작가님이셨어요. 인물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냥 인물 사진 보는 재미가 있어서 팔로우 하고 있었는데 생각하고서 아 이분한테 좀 부탁드려야겠다 해서 그 막 전시회 같은 거 하실 때 막 딸기 케이크 사서 들고 가고 어머. 네, 그랬었어요. 그때는 딸기 케이크 저한테 되게 큰 돈이 필요한 네. 지출 항목이었거든요. 네. 뭐 지금도 뭐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 친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가장 잘하는 분들 모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이거는 근데 혹시 출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친한 분들이랑 하는 게 처음에는 시작하기 좋은데 네. 지나고 나서 돌아보아도 되도록이면 좀 잘하는 분들이랑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잘하는 분들이랑 친해지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친한 사람이 잘하게 되는 그죠. 나쁜 사람처럼 말하게 되는 아니에요. 뭔가 아무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네네네. 그죠? 그쵸. 왜냐면 그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랑 해야 항상 같이 협업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좀 매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되면 더 겸손하게 네. 그리고 브로드컬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은 출판하기 전에부터 가게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2010년 초반, 2000년대 후반 이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커피가 유행처럼 개인 커피숍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스페셜티 커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저도 그런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 가게가 작은 개인이 하는 공간들이 참 그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빵집도 찾아다니고 서점도 다니고 하면서 계속 그런 작은 공간을 운영하시는 개인 분들한테 되게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동경 같은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걸 활용해서 이런 분들이랑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취업해서 이제 회사 들어가고 저는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기업 분석 업무를 하는 리서치 센터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업무를 하던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먼저는 기업 분석을 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좋아했던 가게들을 분석하는 일을 사업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내 걸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 쉽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도 있고 네.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은 그거랑 살짝 멀어지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자주 못 보니까 네.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싫었던 건 아닌데 일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 제가 했던 일은 이제 큰 회사들을 사업을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자동차 회사, 뭐 인터넷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작은 가게를 많이 못 가게 되는 돈은 더 생기는데 많이 못 가니까 원래 이거 내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10년, 20년 쌓여도 내가 여전히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가지 생각 같은 게 이제 겹쳐져가지고 네 퇴사를 하고 출판을 시작했던 게 2014년도에 퇴사하고 첫 책이 나온 게 2016년 이렇게. 그때 제가 월급을 좀 여러 번 많이 받았으면 월급을 크게 느꼈을 텐데 되게 빨리 그만뒀거든요. 입사한 지 한 6개월 미만 때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그만뒀던 거라서 네 그게 뭔가 있다 없으면 되게 허전할 텐데 맞아요. 아직 있다고 느끼기도 그 전에 그만둔 거여서 네. 그만둘 당시에는 이제 큰 결정은 아니었고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이제 되게 큰 결정이었더라고요. 네. 뒤늦게. 뒤늦게 오게 됐네. 네. 그랬어요. 네. 그 회사에서 하던 일도 제 장래 희망이었어요. 저는 이제 기업 분석하는 멋있게 느껴져가지고 네. 이제 어떤 회사 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어떤 일 하고 있고
어떤 경쟁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 적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 자료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게끔 하는 일이었는데 사실 지금 하는 그 출판 통해서 하는 일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분석의 대상이 당시에는 기업이었고 지금도 기업인데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을 분석하는 거니까 네. 둘 다 재미있었는데 가게 쪽이 조금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둘 다 재미있었는데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저 말고도 되게 많지만은 가게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는 제가 생각할 때 만드는 분이 기업을 분석하는 분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아, 내가 하면 그래도 좀 그 의미를 남길 수 있겠다. 그 네. 생각을 조금 더 쉽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복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면서 물론 힘든 날도 되게 많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잡지 형태더라도 요즘에는 이북 형태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메일링 서비스 같은 것들처럼 온라인 매체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책이라는 매체를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아, 맞아요. 이게 제가 책을 만드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왜 종이책을 만드는지. 네. 근데 제가 80년대 후반생인데 제 또래 많은 분들이 아마도 다른 매체보다는 종이책이라는 매체에 가장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매체가 아마 책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특별한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장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책으로 접했던 정보가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선택한 것 같고 네. 제가 한 90년대 후반생이었으면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편집장님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요? 네. 아, 혹시 몰라요. 유튜브 채널 갑자기 어느 순간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눈 뜨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네. 질문 드려볼까요? 알겠습니다. 브로드컬리의 로컬숍 연구 잡지 시리즈는 저희 크래커스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을 만큼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마치 총서처럼 같은 판형의 같은 디자인, 표지 색깔의 변화만으로도 시리즈라는 사실이 부각이 돼서 오래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초기 기획 단계에서 의도하신 것일지 브로드컬리 전반적인 출판 과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의도한 거는 네. 의도한 건 맞고 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의도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의도는 있었는데 기획 자체가 조금 더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출판 경험을 가진 팀원이 한 명도 없었고 그 팀 안에 4명이었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하자면 편집장의 역할인데 편집장이라는 건 되게 가기 어려운 직책이잖아요. 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사실 방금 시작해놓고 내 맘대로 난 그럼 편집장이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되게 기획에 있어서 조금 독자들한테 좀 명쾌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단적으로는 디자인이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달랐었고 들으시는 청취자분께서 저희 디자인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약간 조그마한 영어 사전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가벼운 영어 사전처럼 네. 좀 두껍고 작고 단단해 보이는 네. 모습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A4 용지 사이즈의 약간 큰 책처럼 오. 약간 그 회사에서 나눠주는 보고서처럼 생겼었어요. 초창기 의도가 그거였었거든요. 보고서처럼 네.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어렵게 메모하기 쉽게 네, 이게 독서대에 올려놓고 보는 책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표지는 되게 눈에 안 띄게 만들었어요. 또. 이게 내용이 좋기 때문에 표지를 좀 잘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조금 더 나는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고 애초에 이제 읽어볼 기회를 마련해드려야 그 독자분들이 저희 책을 읽고 좋아하게 되는 건데 네. 좋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디자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혼자 숨어 있었던 거, 너무 자의식이 과대했던 거죠. 네. 잘못된 어떤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3년
만 3년 차 지나고 4년 넘어갈 때 그때 지금의 디자인이 나왔어요. 아. 지금 이제 브로드컬리라고 검색해보면 나오는 디자인은 2017년도쯤 18년도 넘어가면서 네. 그때 나온 디자인이고 이때 나온 디자인은 말씀해주신 그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판형으로 표지 색깔을 바꿔가면서 되어 있고 이게 출판 유통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서점 운영자분들도 너무 큰 책보다는 좀 작은 책을 진열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훨씬 덜하신 면도 있고 왜냐면 책이 크면 서점이 사실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네. 그 한정된 공간에 너무 큰 책을 표지가 다 보이게 놓아주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다른 책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판형을 작게 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게 독자분들 입장에서도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와. 네네. 그러면은 잡지 만드실 때 색깔은 약간 만들 네. 때마다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색깔 선정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색깔은 무엇보다도 서점에 놓여 있을 때 눈에 띄는 색깔로 한 거고 그리고 저의 시리즈들 같이 놓았을 때 또 이제 조화로운 색 그 두 가지 고려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된 건데 서점에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마 출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팁, 두 번째 팁. 예쁜 거는 좀 더 나중에 해도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만든 책을 만들면 사람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알려져 있는 출판팀이라면 상관이 없는 그럼 예쁜 책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알려져야 독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형편에 있다면은 예쁜 것보다도 우선해서 좀 눈에 띄는 디자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서점에서 딱 들어갔을 때 예쁜데 눈에 안 띄는 책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서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이 또 그 북 디자인의 관점에서 나름의 어떤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북 디자인이라는 건 독자에게 발견되기 위한 디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아름다운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되도록 같이 잡을 수 있는 디자인을 연구해 나가시면 조금 더 이렇게 덜 힘드시지 않을까. 이게 책이 팔려야 재밌잖아요. 그쵸. 네. 갑자기 네. 몇 달 뒤부터 이제 신간들 네. 보면 다 표지 색깔이 막 엄청. 네, 그쵸.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출판의 디자인의 팁까지 네. 들을 수 있다는 게 조택의 편집장님이라서 아,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너무 좋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전업이자 생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서 만드는 책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판매라던가 독자들한테 전달되는 면까지 계속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담는다는 게 독립출판의 어떤 커다란 틀이기도 하지만 틀 안에서 이제 활동을 이어가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네. 같은 경우는 다른 일 하지 않고 책 만드는 걸로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리면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그지마 작가님 해주실까요? 브로드컬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영업 공간을 연구하고 모은 것을 독자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자리 잡은 서점, 제주도로 간 이주민의 가게,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자가 차린 공간 등 다양한 자영업자의 고충과 현실적인 조언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취재하시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취재하는 공간들이 다들 하고 싶은 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공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작은 카페를 하는데 너 정말 커피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카페를 하는 경우는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다른 거 하셨겠죠? 이게 뭐 서점도 그렇고 네.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취재하는 분들은 주로 나이가 30대, 40대 분들인 거기 때문에 네.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서 그 자영업을 선택하신 거기도 하고 그 자영업 안에서도 그 분야를 선정하실 때 있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반영해서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재할 때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일 해보니까 어떠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네. 그 내용들이 항상 있어요. 저희 맞아요. 책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횟수로는 7년 정도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배우게 된 점이 하나 있다면은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곧 행복은 아니다
그거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어서 조금 안 행복하지만 혹은 덜 행복하지만 나중에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 나를 이제 꿈꾸기도 하게 되고 근데 거기까지는 차라리 괜찮은데 내가 뭔가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지만 인내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뭔가 딱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안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오는 절망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삶이 덜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시작했는데 안 행복하면 되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듣게 되는 얘기인데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지만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선택이 맞는지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이어나가면서 끊임없이 계속 행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다른 일을 또 찾아야겠어 라고 하면 계속 안 해본 일들 위주로 뭔가 희망을 품게 되고 그러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일을 하느냐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을까를 또 추가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어떤 그 연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네. 그거를 되게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출판하면서 되게 힘든 일이 많죠. 그 아마 출판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경제적으로 이제 기복도 있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인터뷰하면서 배웠던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계속 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일을 선택했으니까 난 행복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행복해야 된다는 게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택의 편집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또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최선을 다해서. 네. 행복은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네, 쉽게 가질 수 없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도 편하고. 맞아요. 네, 값싼 거면은 모두 행복하고 모두 행복하면 특별하지 않은 좋긴 건가요? 하겠네. 네, 아무튼 행복은 네. 비싸고 값진 거니까 그걸 음. 향해서 계속 이제 노력하다 보면 가끔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네.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에 가장 힘든 점은 좋아하는 만큼 그게 싫어질 때가 있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저도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좋을 땐 너무 한없이 좋다가도 싫을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 기복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컸는데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또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한 건 아니니까 네네. 그냥 내가 그러니까 싫어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내렸는지 좀 좋아했던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즐겁고자 노력하면은 좀 네.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직업과 그 속에서 변화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주인들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서 잡지를 제작하고 계신데 브로드컬리의 로컬숍 연구 잡지 시리즈의 주제 선정 방식과 이후 인터뷰의 선정 그리고 진행까지 실행 단계에 대한 기획이 궁금합니다. 저희 그 3년 이하 시리즈 같은 경우에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 안에서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기획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제주의 3년 이하 이주민의 가게들이라고 한다면은 제주도에 연고가 없는 가운데 제주도로 이주하셔서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 그 가운데서도 운영한 지 3년 이하의 시점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셈이죠. 네. 그리고 뭐 퇴사자의 가게들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직 생활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공간 운영하신 지 3년 이하인 분들 그쵸?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은 가게 소개에 내가 퇴사하고 시작했다라고 써놓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기획을 잡고 이걸 이야기를 나누면 독자들한테 많은 생각거리를 던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획을 잡는 셈이고 그래서 선정 방식은 따로 없고 네. 그냥 가게를 가보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다른
큰 규모가 큰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퇴사자의 가게들이라고 했을 때 퇴사하고 가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누구나 알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방송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거나 큰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다가 뭐 뭘 다른 걸 하신다거나 좀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인터뷰하는 기획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독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유리할 수 있고 기획도 더 빠르게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 건 그런 기획은 저희보다 큰 규모의 편집부가 훨씬 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은 기획으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말 바닷가에서 돌멩이 하나씩 뒤집어 보면서 가재를 찾는 느낌으로 그냥 찾는 거예요. 와. 예를 들면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의 가게들이라고 했을 때 그냥 가게를 가서 뭔가 사장님 인상이 뭔가 회사를 다니셨을 것 같다. 그냥 뭔가 느낌이 뭔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커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바리스타 하신 분들은 문신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그 그 그런가요? 머리도 약간 그 멋있는 머리 하시고 근데 네. 이제 막 퇴사하시고 카페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근데 무턱대고 물어보면 너무 예의가 없으니까 이제 일단 공간 자체가 독자들이 저희 책을 읽으면 찾아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좀 매력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좋은 가게들은 항상 가면서 메모를 항상 해둬요. 네. 그리고 이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새로 계속 가보기도 하면서 저 사장님 정말 뭔가 퇴사했을 것 같다. 행동 거지가 뭔가 그런 것 회사원의 같다. 어떤 느낌이 남아 계신 것 같다. 남아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이틀에 걸쳐서 한 3번, 4번을 연속해서 그 가게를 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그맣게라도 대화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 작은 가게인데 갑자기 막 이틀 동안 연달아. 4번을 오면 그죠. 또 오셨나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여쭤보는. 이게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틈새를 딱 네, 파고 저희 여기 드시는군요. 지나가는데 굳이 와가지고 마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카페 하시기 전에 다른 데서도 카페를 하셨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와. 그러면은 아니요 뭐 저는 이전에는 뭐 회사 다녔어요 하면 네. 엄청 와 너무 좋다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전에는 어디 카페에서 일했어요 하면 그 전에는 그럼 또 뭐 하셨어요? 그러면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영업 하시다가 오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진짜 퇴사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 과정을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책이 좀 느리게 나오는 면이 있는데 제가 7년 전부터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편집부에서 저희 그 섭외 방식을 차용해간 경우는 여태 못 봤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거 참 경쟁력이 있는 방식이다. 오히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이게 뭐 자본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어서 네. 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거예요. 사실. 와. 네. 하루에 커피 4잔을 드셨고 네. 나면은 괜찮으신가요, 근데? 4잔은 평소에도 마시고요. 그러시구나. 커피는 이제 많이 마실 때는 뭐 9잔, 10잔도 하루에요? 먹고 그쵸. 네, 그러시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이제 좀 비용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것도 시켜 먹고 하고 근데 좀 비용이 타이트할 때는 진짜 아메리카노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대부분 그쵸. 카페에서 티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주도 취재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했던 때라서 그땐 진짜 아메리카노밖에 못 마셨어요. 그때는 진짜 막 숙소 돌아가면 막 구토하고 막 그랬어요. 네. 너무 많이 드셔서요.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저희는 그래서 브로드컬리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진솔하고 이렇게 담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편집장님으로부터 듣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제가 가게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저도 네. 취향이 있고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가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떤 분들은 뭔가 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하느라고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가게들이 제가 엄청 부자면은 제가 막 커피를 막 100잔씩 사가지고 막 주변 이웃한테 막 나눠주고 할 텐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게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가게를 더 이해하고 가서 이제 의미 있는 소비를 하면 그 가게가 더
번창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게들이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을 위해서. 네. 아, 사심이 네. 가득 담긴 책들이었군요. 인터뷰와. 그럼요. 네네. 저희와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가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가게들이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아야 그 해당 건물에서 뭐 나가게 되시더라도 이동을 하시더라도 요새는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네. 공지도 할 수 있고 그죠, 하니까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많이 기회가 있을 때 소개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로컬숍 연구 잡지의 경우에 저희도 이제 3년 이하라고 지금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3년 이하의 기준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는지, 퇴사나 이주를 하고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인들이 아닌 3년 이하로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들을 인터뷰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오, 네. 네. 긴장되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네, 아니 숨이 헛나와가지고 기준이 있고요. 네. 당시 제가 창간할 당시가 2016년도니까 근데 그 당시랑 지금이랑 판단은 같은데요. 어떤 판단이냐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격려와 응원 필요하기도 한데 네. 때로는 그 인생을 길게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길게 볼 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카페를 하고 싶대요. 근데 뭔가 계속 회사 다니던 친구인데 아, 카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별론 것 같은데 아. 막 주변에서 막 뭐 어디 막 인터넷에 있는 막 동기부여 영상도 막 그렇고 하고 싶은 걸 막 해라 다 해라. 해가지고 모아놨던 돈 다 해가지고 해서. 네, 했는데 잘 안 되면 그러면 그분은 최소한 카페에 가서 즐기면서 손님으로서의 즐거움을 만끽하던 한 좋은 소비자였고 그로 인해 다른 카페 사장님들도 커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던 거고 네.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여러모로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그분이 새로운 가게를 하기 위해 들어가면서 월세를 10,000원이라도 더 높였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네. 근데 이제 또 잘 안 되면 또 나가시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보자는 건 아니지만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카페를 시작한다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단점만 보자는 게 아니고 단점도 보고 장점도 보고 내가 잘 저울질을 해보고 내가 정말 이걸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준비를 잘 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다. 네. 그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자리를 잘 잡은 분들 있잖아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네. 그 되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고 아. 저희처럼 3년 이하 시작하는 단계의 분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30년 이상 되신 분들, 뭐 10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정보는 또 오히려 많을 수 있는 네. 것 같고 네. 또 아까랑 비슷한 판단인데 좀 인지도가 이미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는 혹은 콘텐츠는 그 규모가 큰 편집부에서 또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되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예를 들면 뭐 이거죠. 취업준비생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있다고 할 때 그 학생분이 취업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을 거잖아요. 네. 네, 그때 은퇴하신 뭐 외삼촌, 뭐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어요. 예를 들어 그분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겠고 아니면 뭐 아빠 친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겠고 네. 아니면은 대학 선배 중에 이제 한 과장 정도 올라가신 한 10년 선배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도 있지만 방금 어제 취업 성공한 선배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뭐 성공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를 열심히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의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담으면 의미 있는 정보가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면이고 두 번째 면으로는 소비자들의 가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점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네.
와, 저 사람 되게 팔자 좋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나도 서점이나 하면 좋겠네. 음. 그런 생각. 혹은 뭐 제주도에서 카페 하고 계신 분을 바라볼 때 어렵게 휴가 내서 여행 갔는데 그분이 뭔가 제주도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 그러면 되게 아,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노력하고 계신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네. 서점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정보가 전달이 되었을 때 소비자도 어렵게 번 돈을 쓰는 건데 이제 서점에서 쓰는 돈이든 카페에 쓰는 돈이든 내가 어렵게 번 돈을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쓸 때 아, 저 사람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아, 이 정도 돈으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쓰면 내가 소비자로서 느끼는 만족도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3년 이하에서 이제 노력하고 계신 공간 운영자분들 네. 이야기를 좀 전달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와.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약간 소비하는 소비자가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진지를 알면은 소비가 더 값져진다는 말이 약간 네,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책 만들 때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책에 넋두리를 쓰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네네. 중요한 다들 것 그렇죠. 같아요. 인터뷰만 해도 아, 너무 힘들다고 맞아요. 아,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는 독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걸 알아주시고 표현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니까 네. 아, 요런 부분들도 당연히 시선의 변화라든지 선입견이 갖지 않게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장 속에 담긴 궁금증으로부터 인터뷰가 시작되었다는 포부가 촌철살인 같은 문장에 들어있는 듯 굉장히 느껴지는 제목들인데요. 직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쉬이 물어보지 못했던 혹은 궁금했던 질문을 담은 이런 제목과 책 속에서 이어지는 질문의 탄생 비화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짓거나 질문을 저희가 선정하고 인터뷰 과정에 질문을 할 때 네.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물어보는 제 스스로 혹은 저희 편집부가 이 질문이 정말 궁금한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만 던지려고 하거든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실무에 계신 분들 관점에서는 네. 그 고개가 끄덕여지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인터뷰 형식으로 지면을 채우는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할 때 많은 실무자 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사실은 뭐가 맞냐 틀리냐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지면을 잘 채우고 그 지면 안에서 마땅한 그 양질의 콘텐츠가 실리면 사실 그 지면은 완성된 거거든요. 어떤 네. 의미에서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발행인이기도 하고 편집인이기도 하니까 그 욕망이 섞여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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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발행인으로서는 제때제때 책이 빨리빨리 나와서 네. 책이 팔리고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고 하면 좋은데 또 편집인이기도 하니까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알차게 의미가 있었으면 꽉 차 있으면 좋겠다. 네. 그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한 사람 안에 이제 편집인과 발행인의 업무를 둘 다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충돌이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독립출판의 장점이자 단점은 그 발행하는 사람이 편집도 한다. 맞아요. 네. 마음에 들 때까지 한다. 맞아요. 네, 이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네. 여하간 그 질문 자체도 되게 고심해서 질문을 고르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질문지 만들 때 되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 네. 어떤 이슈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제주도 이주다 그러면 제주도 이주에 대해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퇴사다 그러면 퇴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콘텐츠들 최대한 많이 살펴보고 네, 그 이슈 이면에 담긴 이야기들을 인터뷰에서 끌어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해 보는 편이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질문들이 조금 더 독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책 읽어보시면 느끼실 텐데 건방지거나 좀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질문들 예의 없는 질문들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수익은 얼마가 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출에 대해 설명해 네, 주셨을 네. 때 네. 비용은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러면 수익은 얼마냐? 뭐 이렇게 바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돈은 많이 못 하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주거는 무슨 돈으로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궁금하거든. 예. 뭐 한 달에 뭐 80만 원 정도 남지만 재밌으니까 좋아하니까 하고 있다. 근데 80만 원으로 살기 힘들죠. 하면은 주거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주거는 그럼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거냐? 아니면 뭐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일로 집을 이미 뭐 준비해 놓은 거냐? 네. 그런 걸 물어보게 되는데 그게 다른 인터뷰 매체에서는 잘 안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 인터뷰라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분의 개인의 어떤 홍보의 역할을 함께 하는 그 콘텐츠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질문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인터뷰어의 어떤 평판도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방향성보다는 정말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한테 깊이 있는 애정을 가지게 되는 그 네, 결과를 좀 좋게 가져가고 과정 속 혹은 인터뷰 텍스트 속에서는 조금 이제 날카로울 수도 있고 이래도 돼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읽은 독자가 와 여기는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그런 좀 개인적인 질문 혹은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 집요한 접근 같은 거를 많이 넣으려고 하고 또 잘 된 거는 지금 저희가 한 7년 정도 하면서 책이 여러 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인터뷰 그 섭외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먼저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네.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문 내용 자체가 좀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실렸을 때 독자들의 반응은 인스타그램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많고 긍정적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 같고 그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네.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약간 정말 이걸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가라는 시작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게 대형 매거진과의 차별점을 만들고 오히려 브로드컬리를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어느 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인터뷰가 대답을 하고 나서 다음 질문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이런 질문들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네. 네네.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었던 네.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상을 못 하지 않았을 텐데 미래를 생각했다면 이곳 나왔을 텐데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멋진 질문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들어서 네. 얘기할 수 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브로드컬리의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게 제 생각엔 인터뷰 응해주시는 분한테도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서 카페 하시는 분 인터뷰가 있었는데 본인이 창업 그 공간을 세팅하시면서 돈을 굉장히 아끼셨다고 강조해서 여러 번 그 언급을 하셨어요. 공사도 직접 했고 장비들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등급으로 해서 초반에 부채가 많아지다 보면은 재료비를 아끼게 되니까 카페가 재료비를 아끼면 오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부채를 적게 가져가야 그 이자 비용이 너무 많으면 재료비를 자꾸 깎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그분은 카페를 오래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 네. 직원으로.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최대한 낮췄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봤는데 기계가 되게 비싼 거였던 거예요. 네. 아 근데 왜 에스프레소 머신은 왜 저런 걸 쓰냐. 근데 그 독자분들이 가볼 거 아니에요. 그 가게를. 그죠. 감명 깊게 읽었어요. 가봐야지. 갔는데 엄청 비싼 기계 놓여있어요. 뭐야 이거 뻥이었네 하면은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 연결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이 아직 다 말하지 못한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기계를 고른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한 3배 더 비싼 기계를 사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걸 낮춰서 그걸 사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커피 기계에 대한 어떤 개인의 어떤 선이 있으신데 본인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걸 쓰셨던 거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터뷰에. 네네네.
근데 그게 없으면 독자 입장에서는 뭔가 아 이건 그쵸. 기만인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그걸 모두 다 포함시켜서 모든 맥락을 고려해서 답을 하기란 정치인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네. 얘기하기 너무 힘들죠. 그러기는 네. 어렵잖아요. 본인도 이제 얘기를 해 나가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거기 네. 때문에 그쵸. 인터뷰어로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 뭔가 이 연결고리가 좀 약한 것 같다라고 파악이 되면은 네. 그 연결고리를 좀 이어주는 질문을 한 번, 두 번 더 던져주는 게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만들고 네. 독자들한테도 조금 더 논리가 들어맞는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공감. 너무 네. 공감합니다. 맞아요. 책이 네.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약간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기 음. 때문이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벌써 마지막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아쉽긴 한데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출판물을 이제 꾸준히 발행하신 만큼 오히려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볼까 하고 이제 고민이 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구상 중인 출판물이나 혹은 새롭게 시도하려는 활동 혹은 협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책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되었고 인스타그램도 자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예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뭐 다른 거 하냐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책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서 돌멩이 들어보는 방식으로 이제 취재 그 소스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국으로 취재 범위를 잡은 기획을 하나 잡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제활동 하시다가 네.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오.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취재를 준비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비슷했지만 제주도에 한정해서 찾았었는데 지금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가게를 그 다 커버하는 주제여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네, 그 돈을 엄청 썼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역시 올해 안에 되도록이면 네,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책 만드는 거 말고 뭐 할 거냐 이제 그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항상 같은 대답하는데 전 책 만드는 게 너무 이 정도로 재밌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실 이 책 만드는 활동을 최대한 오래 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네. 상상해 볼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책 만드는 걸 못하게 될까? 이걸 미리 좀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못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미리 내가 좀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책 만드는 일이 저한테 너무 꿀단지처럼 달콤해서 네. 이거를 누가 함부로 훔쳐가거나 깨뜨리지 못하게 네. 더 큰 튼튼한 금고 속에 이렇게 잘 비밀번호 잠궈서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좋아하는 일을 또 다른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게끔 좀 여러모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뭐냐라고 한다면 책을 계속 만드는 거. 네. 책 만드는 거 재미있는데 돈이 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돈도 되고 책도 만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요. 네. 오, 한층 와닿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아쉽네요. 뭔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일부가 참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에 더 긴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텐데요. 그러면 2부는 삶과 일을 균형이 필요할 때로 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조택의 편집자님이 읽어주신 그 주제에 맞춰서 2부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